북한의 탈북 행렬이 심상치 않습니다. 고위급 북한군에 이어서 출신 성분이 좋은 해외 식당 종업원까지 탈북 행렬의 중심에 선 건데요. 그런가 하면 김정은 집권 이후 잠시 줄어들던 일반 주민들의 탈북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김정봉 전 국정원 실장, 망명 북한 작가센터의 김주성 부이사장과 함께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집단 탈북한 종업원들에 대한 추가적인 소식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출신 성분이 좋은 건 알고 있었지만 예상보다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이들의 탈북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네, 현재 이번에 종업원들을 데리고 인솔해 왔던 지배인은 중국과 러시아에서 유학한 유학파라고, 네. 그다음에 여직원들 12명도 전부 다 당과 정부의 주요 간부들의 자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는 대부분 다 보면은 본인들도 벌써 당원입니다. 당원이고 벌써 영재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 정말 금수저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탈북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과거에 북한 내부에 있을 때 수많은 거짓말을 들어왔다가 외국에 나가서 보니까 현실을 알게 된 거죠. 네. 그러면서 체제 비교 안목이 생긴 겁니다. 북한 체제하고 중국, 그리고 또 자유로운 대한민국 국민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도대체 북한이라는 것이 더 이상 지킬 가치가 없고 존속할 가치가 없는 그런 체제라는 것을 인식하게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리스크를 안고도 이렇게 탈북을 감행하게 되는 것이고, 네. 또 전체 이렇게 고위급 간부들의 자식들이 이렇게 탈북하게 되는 것은 북한 체제가 더 이상 체제 유지의 한계점까지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히려 북한에서 치면 깨인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체제에 희망이 없다는 건 더 누구보다 잘 알아챘을 것 같습니다. 네, 이 탈북한 종업원들의 사진도 공개가 됐습니다. 패션을 보면 이 사람들이 정말 북한 사람들이 맞을까 생각이 될 정도인데요. 상당히 세련됐거든요. 이게 탈북을 위해서 위장한 건지 아니면 평소에도 이런 차림으로 다니는 걸까요? 예전 비해서는 상당히 북한의 패션 감각이 외부 문화 유입이라든가 특히 네. 한류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았어요. 김정일 시대보다는 상당히 개화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네. 게다가 좀 전에 이야기가 있었지만은 지금 현재 해외 나가 있는 종업원들인 경우 절대 다수가 중산층 이상 또는 네. 간부 자녀들이라고 하는 원인이요. 일단 그들은 북한 자국 내에서도 생활이 안정돼 있고 비교적 향유를 하고 있고 이게 향락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구태연하게 이 사람들을 해외 내보내도 도망칠 가능성 확률이 낮다고 보기 때문에 내보내는 거죠. 예, 그리고 또 아버지가 한 자리 하고 있으면은 자식이 감으로 해서 연좌제 때문에 아버지가 또 잘못될 경우도 있다. 이런 걸 상당히 자각을 하고 있는 애들이 나가 있는 경우인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환경에서 자란 애들이니까 일반 주민들에 비해서도 패션 감각도 상당히 자유롭고, 그리고 이들 절대 다수가 다 평양에 살거든요. 네. 예, 평양과 지방의 차이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제가 있을 때도 평양에 다니는 여성들 보면은 일부는 정말 밍크 코트를 걸치고 다니는 여성들도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결국은 위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관광객으로 하기 위해서라기보다도 평소에 이런 패션 감각을 알고 있었지만, 만약에 한국에 간다고 했을 때 이들이 좀 더 노심초사해서 뭔가 이게 머리를 염색을 하거나 그런 가능성은 있었다고 네. 생각이 됩니다. 당장에 좀 대한민국 거리를 걸어도 좀 손색 없을 정도의 패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합법적인 여건이 또 있어서 네. 한국행이 더 수월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중국에 보면은 많은 탈북 여성들이 호적도 없이 불안한 삶을 살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실상이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게 절대 다수 중국에서 스모 사시던 분들이 여기에 많이 오셨는데요. 네. 아직까지도 오지 못한 분들이 많고요. 중국 땅이 워낙에 넓지 않습니까? 그리고 1차적으로 이 사람들이 북한 땅을 떠나서 탈북이라는 그런 대의명분으로 중국에 건너갔을 때부터 우리는 솔직히 말해서 국제 고아라기보다도 난민보다도 더 어려운 환경에 처하게 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인 경우는 정말 시집을 간다. 일단 이런 명색으로 해서 장애인이라든가 네. 아니면 그러한 남자들한테 억지로 시집을 가는 경우가 있고요. 또 팔려가는 경우가 있고. 예, 그렇게 해서 어쩌어쩌 하다가 좀 이게 호적을 가질 수 있는 경우도 네. 있지만은 절대 다수가 호적을 못 가지고
그리고 또 중국이 워낙에 그 돈을 주면은 가짜 호적을 살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가짜 호적을 가지고 어느 정도 안정이 됐다고 하지만은 언젠가 불똥이 튀어서 잡혀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중국에서 아직까지 살고 계시는 탈북자, 특히 탈북 여성들인 경우는 네. 정말 그 시한탄을 안고 있는 이런 처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불안해도 어쨌든 북한보다는 낫기 때문에 탈북을 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쨌든 지금 13명의 종업원들은 무사히 한국으로 입국을 했지만 같은 식당에 근무하던 나머지 종업원들은 아직까지 중국에 남아있다고 하거든요. 우리 측이 보호를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왜 같이 못 들어온 걸까요? 제 생각에는 지금 탈북을 한 13명이 그 사람들한테도 아마 탈북 의사를 조금씩 그렇게 타진했었을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명백하게 탈북하겠다는 그 의사를 표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같이 못 왔을 거고, 네네. 그다음에 그 사람들을 이제 분류를 해보면은 일부는 뭐 제3국으로 하겠다든가, 또 일부는 북한으로 돌아가겠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네. 또 이제 일부는 이제 한국으로 오는데 그 중에는 혹시 여권 문제가 여권을 안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테니까. 그런 경우는 중국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네. 우리 정부에서 현재 다각적으로 이렇게 이 탈북을 현재 이제 중국 당국하고 협조를 이제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네. 이 미국에 가겠다는 사람이 있다면은 이런 사람들은 미국 정부하고 또 협조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또 북한으로 가겠다는 사람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그 중에서 왜냐하면 부모한테 해가 가면 안 되니까 자기는 어떻게 해서든 북한 돌아가겠다 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우리 그 난파선에 실려 가지고 우리 국내에 왔던 그 사람들 중에서도 일부는 북한 돌아가거든요. 네. 마찬가지로 아마 5명 내지 7명 가운데서도 분명히 북한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제3국으로 돌아간다고 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어쨌든 한국으로 오고 싶다고 하면 한국으로 무사하게 안전하게 올 수는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다가 네. 그래도 탈북을 하겠다는 생각으로 바뀐 것은 돌아가봤자 그 동료들이 탈북했기 때문에 자기 신상에 피해가 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네. 마음을 조금씩 바꿨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만약에 여권 문제가 없을 경우는 바로 데려오면 되겠으나마는 여권 문제가 걸리면은 중국의 입장이 네. 일단은 여건이 없이 이제 중국에 들어온 사람들은 범법자라 보거든요. 범법자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그 법대로 처리한다고 해서 북한에 송환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아마 중국과 상당한 협조가 필요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중국 입장에서도 일부 사람들은 전부 한국으로 보내주고 나머지 사람들을 안 보내준다 그러면 또 문제가 생길 거 아닙니까?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아마 중국도 상당히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지 못한 이유들이 좀 해결이 돼야 한국행을 원한다면 또 잘 들어올 수가 있겠군요. 그런데 북한 보위부에서 선양에 수십 개 검열조를 파견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담당 지도원들에 대한 교체 작업도 실시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된다면 이제는 좀 북한 종업원들의 집단 탈북은 좀 어려워질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까요? 사실상 보면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뭐 한쪽에서는 철수를 하고 있지만은 네. 현재 아마도 운영을 하고 있는 식당이 있다고 해도 아마 불호령이 떨어져서 100% 다 본국에 소환했을 가능성도 네. 높고요. 그다음에 검열조를 이제 파견했다고는 좀 전에 이야기 있었지만 아직 남아 있는 인원들이 있다는 정보를 북한이 캐치했다면은 아마 혈안이 돼서 그들을 찾아내려고 네. 난리를 칠 겁니다. 그렇게 그 돈이 없고 뭐하고 하는 북한이지만은 뭐 몇 년 전인가 우리 그 어린 19살짜리 학생들이 탈북하다가 다시 잡혔을 때 비행기까지 띄워서 데리고 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난리를 치기 때문에 더구나 지금 북한은 현재 상황에서 당대라는 그런 결정적인 뭔가를 열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한 시기거든요. 이런 때 이런 인권과 연관된 탈북 사건이나 이런 게 터지면은 뭐 데미지 자체가 크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모로 지금 북한도 이게 난색을 어떻게 그 난국으로 이렇게 좀 회피해 볼까. 네. 이게 뭐 모색 중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시 통제는 더욱더 강화가 되겠군요. 김 교수님, 그 중국에서 북한 종업원들의 집단 탈북 사실이 일제히 보도가 됐다고 합니다. 또 중국인들 역시 탈북 도와야 된다라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하는데 이 중국 당국의 행보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될까요? 네, 중국 당국에서는 지금 상당히 김정은 정권에 대해서 실망과 배신감에 좀 쌓여 있거든요. 작년도 10월 10일 날
당 창건 70주년 행사 때 네. 유인산 그 당 정치국 상무위원을 보내가지고 북중 관계를 그 회복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래서 모란봉각단을 초청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란봉각단이 갑자기 김정은 지시에 의해서 갑자기 이제 철수를 하고 그 이후에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기 때문에 중국 당국이 상당히 현재 배신감이 있기 때문에 네. 일단은 김정은이 길들이기가 필요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그 탈북자들 13명을 그냥 그 제3국으로 나갈 수 있게 이렇게 허용해주고 한 것은 김정은 길들이기 차원인데 또 하나는 말이죠. 현재 제네바에 있는 유엔 인권이사회 그다음에 그 뉴욕에 있는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네. 매년 그 북한에 대한 그 인권 결의안을 채택을 하기 때문에 현재 북한 인권 문제가 상당히 그 국정 이슈가 되고 있고 며칠 전에 G7 정상회담에서도 이제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이 네. 이 만약에 그 탈북자들을 그 한국으로 가거나 제3국으로 이렇게 송환을 안 해주면은 그 사람들이 그 돌아가서 받는 처벌이 이제 국제적으로 다 알게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그 일반 국민들도 네. 돌아가면 죽는다는 걸 아는데 그래서 요번에 중국 당국의 그 조치가 굉장히 잘한 것이다 이런 그 여론이 나오기 때문에 중국도 이제 함부로 북한 주민들을 탈북자들을 갖다가 북한으로 막 송환하기 힘드는 그 상황까지 이제 갔는데 문제는 중국이 좀 가지고 있는 원칙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탈북자에 대해서는 국제법과 국내법에 의해서 조치하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주로 이제 가게 국내법을 주로 많이 써먹죠. 국제법보다는. 그래서 요번에 그 북한 여권을 정상적으로 가지고 있었고 정상적으로 비행기 타고 입국했기 때문에 제3국으로 그 합법적으로 보내줬다라는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만 언제 다시 도별할지 모릅니다. 북중 관계가 개선된다면 앞으로 현재 같은 자세를 계속 취할지 네. 아니면 다시 또 옛날식으로 다시 그 송환을 북한으로 송환하는 문제를 계속 제기할지 앞으로 두고 봐야 알겠습니다. 네, 지금 같은 상태라고 한다면 좀 합법적이라면 암묵적으로 묵인해줄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군요. 그렇다면 그렇습니다. 네, 김 여사님 그 사실 그동안 중국은 탈북자 하면 적극적으로 색출을 하고 말씀해주셨듯이 북한으로 송환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묵인하거나 암묵적 도움을 계속해서 준다면 어떤 중국 동남아를 거쳐서 제3국을 거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이른바 탈북 루트가 다시 활성화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아마도 그럴 수 있지만은 상대적으로 뭐냐면 그만큼 북한 자국 내에서 북한에서 빠져나가기 또 힘들어진다는 소리죠. 한마디로. 두만강에 그렇지 않아도 지금 뭐 양쪽에 북한 쪽도 그렇고 중국 쪽도 그렇고 다 전기 철조망까지 펴고 뭐 철조망을 쳤다고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자국 내에서 나오는 탈북자분들은 일단 중국까지 나오기가 힘들어질 테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그 빠져나온 이 탈북자들인 경우는 공식적인 합법적인 그 여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지만 아마 중국에서 다이렉트로 남한에 날아왔겠는지 그것도 좀 약간 저는 의심스럽고요. 만약 날아왔다고 하면은 중국 당국이 그걸 알고도 묵인을 했는지 아니면은 그 어떤 좀 저력자가 있어서 그 저력자의 도움으로 우리는 남한에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로 가는 거 격리하는 것처럼 위장을 해서 나왔는지 그 자체 정확한 그 실상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동남아를 거치지 않고는 탈북이 불가능한 거는 뭐 정말 그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현재 앞으로도 이게 중국에 남아 있는 탈북자분들이 동남아를 거쳐서 오는 데 대해서 중국이 어떤 대처를 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알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지난해 망명한 우리 대령급인 북한 정찰총국 대저에 대한 관심도 뜨거운데요. 일단은 정찰총국이라고 하면 대남 도발을 담당하는 곳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우리 정부가 이쪽 사정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또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난 그 수십 년 동안 네. 통전부 산하의 대남 공작기구, 그다음에 정찰총국의 정찰국에서 무슨 그 대남 공작을 했는지 하는 네. 상황에 대해서 이 사람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도움이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그 천안함 연평도 포격 사건의 그 배경이라든가 그때 지시한 사람이 누군지도 네. 이 사람이 이거 얘기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사이버 테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일단은 그 이 통정부나 정찰총국이 했던 그런 대남 그 파괴 공작에 대해서 네네. 이 사람이 많은 증언을 했다고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핵무기하고 미사일 그 개발을 했는데 그 기술의 출처가 어딘지 네. 어디서 들어왔는지에 대해서도 많은 얘기를 한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또 이 양반이 또 북한이 외화벌이 사업을 하는데 마약 밀수도 하고 그다음에 위조 담배도 만들고 네네. 위패도 만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그 증언을 했고 증언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그 고위급이 나오면은 제일 그래도 활용 가치가 큰 게 네. 그 고위 인물에 대해서 많이들 알거든요. 그 인물 정보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합니다. 고위 인사들의 그 성향이라든가 출신 배경, 뭐 빨산 출신인지 뭐 만경대 혁명고 출신인지 현재 이제 세월이 오래 가다 보니까 옛날 정보들은 좀 가치가 별로 없어지고 네. 가장 최근에 그 고급 정보가 필요한데 이 사람이 그런 거를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한테 상당한 도움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우리로서는 이런 인사가 오면 도움이 많이 되지만 또 북한으로서는 상당히 뼈아플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 김정일 체제 때는요, 이런 엘리트들의 탈북은 상당히 적었다고 하는데 그 김정은 체제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일반 주민들도 물론이거니와 중산층 엘리트들까지 탈북 행렬이 러시를 이루고 있어요. 그 보면은 김정일 시기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일단은 뭐 국제적인 환경이나 뭐 정세를 분석해 볼 때 북한이 가장 시련을 겪었을 때고요. 그때 사실 고난의 행군을 하면서 주민들은 고생을 상당히 많이 했지만 실제 그 기득권이나 상류층들은 뭐 그렇게 고생을 안 한 사람들도 많고요. 네. 역으로 격동기에 돈을 많이 상당히 부를 축적한 고위층도 많거든요. 네. 근데 그때 당시도 보면 김정일 시기는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에게는 고통이었지만은 네. 기득권들에게는 안정적인 시대였다. 오히려 돈을 모을 수 있는 시기였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네. 그러나 현재 김정은 체제 들어와서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역행을 해가지고 김정은이는 서민들보다도 주민들보다도 간부들을 한쪽으로 자기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 무차별적인 숙청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불안해할 수밖에 네네. 없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승급이라든가 그런 걸 아예 거부를 하고 어떻게 하면 해외에서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출로를 찾거나 아니면 해외 연구자와 이미 전에도 그렇지만은 혼인을 맺어가지고 그다음에 자기가 축적했던 부를 해외에 있는 사돈들한테 맡기는 경우도 제가 있을 때도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는 여차하면은 도망칠 구멍들을 찾게 돼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네. 당연히 이래 중산층들의 동료와 더불어 도망 회피 행각이 많아지겠죠. 네. 그 충성하는 척 해도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정말 진정으로 충성을 보여줄 수 있을까, 체제가 잘 유지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런 탈북 사태에 대해서 북한 내에서 누군가 또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집단 탈북을 이끌었던 지배인이 바로 보위부 소속이었다고 하는데요. 누가 책임을 진다면 지게 될까요? 네, 이번에 그 집단 탈북을 이끈 그 지배인이 보위부 소속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이건 새끼 보위부고 바로 이제 베이징에 네네. 이 현재 그 영업 상황이라든가 이런 보위원부에 대해서 이제 보고하러 갔던 그 총책임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탈북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사람이 가장 큰 책임을 질 겁니다. 네네. 그다음에 베이징에 보고를 이제 받은 사람이 있어요. 베이징에 그 보위부 총책임자가 있습니다. 뭐 우리 정부도 마찬가지지만은 베이징에 있는 보위부 해외 나와 있는 보위부 그러니까 중국을 담당하는 총책임자 보위부원 이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그리고 베이징에 나와 있는 당비서도 뭐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고, 네.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대봉사 총국 산하의 그 지배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대봉사 총국장 이 사람도 뭐 무사하지 못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책임질 사람은 김원홍인데 네. 김원홍까지 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김원홍이는 현재 대장이거든요. 별이 4개인데 별을 한두 개 떼지 않을까 생각은 들어요. 과거에 그 최보일이라고 인민보안부장, 한국으로 치면 이제 경찰청장인데 이 사람이 2014년도 그 평양시에 그 23층짜리 아파트가 무너져서 많은 사람이 죽었거든요. 그때 별을 한 2-3개 뗐습니다. 뗐다가 최근에 다시 대장으로 복귀했는데 김원홍은 뭐 숙청은 안 당한다 하더라도 이번 사건 때문에 별이 한 몇 개 떨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위에 김영철까지는 안 갈까요? 김영철이는 이제 정찰총국장이기 네. 때문에 이번 사건하고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그 대좌가 탈북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좌 어떻게 탈북. 될까요? 네. 대자 탈북은 탈북은 벌써 시간이 좀 됐거든요. 네.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됐는데 멀쩡한 거 보니까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오히려 그 이후에 네. 또 진급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랬죠. 작년 초에 진급까지 했기 때문에 네. 그 대자 탈북하는 거하고는 뭐 이제 그건 문제시 않는 것 같아요. 네. 김영철이한테. 그 김원홍이든 누구든 뭐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 또다시 공포 통치가 시작되는 건 아닌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그렇게 된다면 핵심 계층들의 동요가 더 커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아마 제 생각에는 장성택 숙청 이후로 상당히 동료들은 하고 있겠죠. 예, 그래서 결국은 뭐 김정은의 눈치만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차하면은 일단 밖에 나온다. 그들이 탈북을 해서 영약 밖에 나온다고 해서 솔직히 영원한 행복은 뭐 담보가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뭐 가다가 잡힐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요. 그러나 현재로서는 지금 일단 당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당대라는 그런 계기점을 놔두고 김정은이가 과연 다시 총성을 울리겠냐 안 울리겠냐 할 때 저는 뭐 국제적인 이미지도 놓고 봐도 아마도 이번 사건은 웬만하면 덮어두려고 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예, 아직도 반응을 안 보이는 거 보면요. 그러나 이자처럼 보면은 김원홍이 같은 정책은 뭐 철저하게 김정은 정권에서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김원홍까지 이번에 쳤다가는 정말 북한 권력 구도 자체가 풍지박산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북한 엘리트들의 이런 반란, 김정은 체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짧게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현재 유엔 제재 때문에 외화 수입이 줄어들게 되면은 김정은이가 지금까지 해왔던 선물 정치라든가 고위 간부들한테 특권을 이제 제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고위 간부들이 북한 체제를 유지하고 자기가 목숨 바쳐서 이렇게 지탱한 이유가 별로 없죠. 그래서 벌써 상부 계층부터 북한 체제 균열이 나타나게 되고 일반 주민들은 벌써 유엔 제재 효과 때문에 장마당의 식량이 줄어들고 생필품이 이제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물가가 자꾸 오릅니다. 그렇게 되면은 벌써 이제 제2의 고난의 행군이 오지 않나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주민들이 생활이 어려지면은 어려운 생활을 배경으로 해서 반대 세력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언제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유엔 제재가 계속해서 또 이렇게 엄격하게 좀 한 2, 3년만 지속된다면은 북한 체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큰 변화가 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두 분 말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